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이 케플러 법칙하고 뉴턴의 중력 법칙, 특히 케플러 법칙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케플러 제1법칙부터 한번 볼까요? 타원 궤도의 법칙이다 이랬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이 내용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무슨 궤도? 타원 궤도를 공전한다. 그 옛날에는요, 완전한 원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태양이 있고요. 요 주변으로 지구가 뭐 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주 옛날에 물론 지구 주위로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 때 완전한 원궤도다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요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모양이 아름다운 완전한 모양이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동그랗게 보이고요. 달도 동그랗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우주의 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원으로 본 거죠. 그런데 케플러가 그 스승이 남긴 자료, 그 스승이 이제 티코 브라이죠. 그 화성을 관찰한 수십 년가의 자료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 걸 찾아낸 거죠.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관측해 보니까 타원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과장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요. 실제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타원을 그렸을 때 여기 타원의 중심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초점입니다. 타원, 이 초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근데 태양이 어디 있냐면 초점 여기에 있다 이거죠. 지금 이거 과장을 좀 심하게 한 겁니다. 실제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행성이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왔을 때, 자, 요때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자,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름을 근일점이다. 이 근은 가깝다 이런 뜻이죠? 가까울 근자. 자, 일은 날일자죠? 그래서 태양에 가깝다. 이 일이 해자니까, 그죠? 점은 그쪽 지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점.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점이다. 이렇게 근일점. 그럼 이렇게 멀 때는 당연히 원일점인데 원자는 멀 원자죠, 그죠? 태양에서 먼 점이다. 이렇게 태양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실제는 이렇지 않고 거의 동그랗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구분 못해요. 실제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이거 보려 그러면 저 우주 멀리서 봐야 되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니까 무슨 궤도더라? 그렇죠. 타원 궤도로 돌더라. 이게 바로 케플러 1법칙이고요. 태양은 바로 그 초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돌 때 한 번은 태양에 좀 가까이 갈 때가 있고요. 한 번은 태양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림처럼 이렇진 않아요. 이 그림은 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플러 제1법칙을 타원 궤도의 법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목이 이렇게 잠기냐?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일요일은 내가 저기 수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아침부터 계속 해가지고 저녁까지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이제 교재 만들어서 이걸 찍는데 그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자, 이제 요걸 누르면 이제 글자는 다 없어집니다. 자, 누르고 자, 글자 없어지고 자, 1법칙은 했고요. 자, 이제 케플러 2법칙으로 한번 갑시다. 자, 케플러 2법칙은 뭐다? 케플러 2법칙, 2법칙은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래서 면적 속도가 나오는데요. 면적이면 면적, 넓이잖아요. 근데 무슨 속도가 있냐, 여러분. 이 넓이가 계속 변해가거든요. 넓이가 변해가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요 빗금친 요죠? 갈색 부분 면적 있죠? 이거하고 요 갈색 부분 면적이 서로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까지 가는데 똑같은 시간 걸려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자, 누가 휩쓸고 지나갔냐면 행성.
태양 주위로 우리 지구가 돈다 그럴게요. 그럼 우리 지구가 이렇게 휙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한번, 빨간색 말고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다가요. 여기까지 간 거야. 노란색보단 빨간색이 눈에 잘 보여. 청색으로 해볼까? 청색? 파란색?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우리 A라 그럴게요. 자, A에 있다가 B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편의상 우리가 한 달 그럴게, 한 달. 이쪽으로 나오면 글씨가 또 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자, 편의상 한 달. 그러면 여기 갔죠? 휘그래 돌아서. 그러면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연결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을 우리가 S2라 그래 볼게요. 자, 이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자, 여기로 우리가 C라 그럴게요. 자, 여기 D다. 자, 여기 지나가는 것도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어떤 애들은, 선생님 이상하네요. 한 달 동안 조금밖에 안 가고 한 달 동안 많이 갔잖아요. 실제 그래요. 태양에 가까울 때 빨리 갑니다. 느릴 때 천천히 가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을 연결해 보면 이 면적 나오죠? 요거 S1이다 그러면 바로 이 면적 S1하고요. 이 면적 S2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일정의 법칙. 여기 이게 면적 속도입니다. 이 면적 속도.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달 동안 요만큼 갔는데 멀 때는 가까울 때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지금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싹 지워버리고요.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울 때 가짜가 이렇게 가까울 때 이때는 빨리 운동합니다. 즉 운동 속도가 굉장히 크고요. 태양에서 멀 때, 자 이때는 느리게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속도는 느린 거죠.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V. 여기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야지 이 둘의 면적이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까지 가는 데는 한 달이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천천히 돌고 여기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가고요. 멀리 있을 때는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요. 이런 현상은 여기 있는 각 운동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 운동량 일종의 보존이죠.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럼 각 운동량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케플러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태양에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빨리 돌고요. 태양에서 멀 때는 천천히 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야 면적이 똑같이 나오겠죠. 면적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요게 이거랑 똑같은데요.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 피겨 스케이트 선수라고 합시다. 근데 팔을 이렇게 쭉 펼치면 좀 느리게 회전을 하다가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될 때가 있으면 팔을 위로 쫙 올려가지고 최대한 팔을 오그리죠. 그럼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땐 천천히 돌다가,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각운동량이란 게 있는데요. 자, M에다가 V 곱하면 이건 운동량인데 거기다 반지름 곱하면 각운동량이 되거든요. MVR인데요. 이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팔을 쭉 뽑았을 때 이게 반지름이 좀 크죠. 여기는 몸에서 팔이 상당히 가까우니까 반지름이 작죠. 이 사람의 몸무게 M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회전하는 속도 V고요. 회전하는 속도 V라 그러면 여기 쓸 때는 MVR이 되고요. 여기 쓸 때는 MVR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R이 크고 여기는 R이 작잖아요. 그럼 여기는 V가 작고 여기는 V가 커야 돼요. 그래야 이 둘이 서로 똑같을 거 아니야. M은 질량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VR equal V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크면은 속도가 작게 나와야 되고요. 길이가 짧으면 속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곱하면 똑같죠. 이게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3이 2가 되면은 속도 2가 오히려 3으로 늘어나야 되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팔 같은 거를 몸에 최대한 붙이게 되면 빠른 속도로 막 돌고 그죠? 쭉 펼치게 되면 천천히 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 놈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 여기는 지금 팔을 굉장히 몸에다 딱 붙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는 속도가 빠릅니다. 회전 속도가 크고요. 요거는 팔을 쭉 펼쳤다 생각하면 돼요. 팔을 길게. 그러면 회전 속도 느리겠죠. 그래야지 태양의 질량을 라지 M이라 그러면요. 여기서 M, V, R. 여기는 R이 조그맣잖아. 그죠? 여기서는 M, V, R. 여기서는 R이 크잖아요. R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R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V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아져야 되겠죠? R이 커지게 되면, 그죠? 커지게 되면 V는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경우가 서로 똑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이 MVR, MVR, 각 운동량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만 다시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은 이유가 바로 나중에 물리법칙 각운동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죠. 케플러의 법칙이 뭐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그럼 시험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맨날 시험에 나온 건 빤해요. 빤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야? 큰일 나네. 뭐 큰일 날 거 뭐 있어? 다 지워. 지워, 지워. 지우래도 왜 그리고 있어. 자, 지우고 요거 갖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자, A에서 B까지 태양 주변을 어떤 행성이 태양 주변을 태양입니다. 태양 주변 어떤 행성이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데 만약에 2년 걸렸다. 자, 2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의 뭐 5분의 1이었다. 그러면 태양 주변을 얘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 가는데 2년 걸렸으니까 나머지 5분의 4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가는데도 2년 걸리고 여기 가는데도 2년 걸리고 여기 가는데도 2년 걸리고 여기 가는데도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면적 5분의 1이면 여기도 5분의 1. 면적을 똑같이 우리가 5개로 나눴다 했을 때 이렇게 그죠? 똑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는 시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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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그러니까 따라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 2년 5개 있죠? 그러니까 10년 걸리겠죠. 그래서 얘 공전주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전주기라 그러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10년.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케플러 3법칙을 안 가볼게요. 자, 케플러 3법칙은요. 조화의 법칙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공전주기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과 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기 아까 중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긴 거 이걸 우리가 장반경 길게 이렇게 잘랐을 때요. 정확히 말하면 요거죠. 장반경. 타원이니까 요쪽은 짧으니까 단반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실제로 과장해서 그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게 태양이 거의 여기 중심에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는 거의 가까이 있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반경 우리가 A라고 흔히 쓰는데요. 이게
실제 평균 반지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평균 반지름. 왜 평균 반지름을 쓰냐 그러면요. 타원을 도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울 때 있고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낸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아주 조그만 차이라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냥 대충 대강으로 보면 거의 원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 요거 A라 했을 때 이 길이 3승하고요. 3승하고 얘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휙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전주기 라지 T라고 그럽시다. 한 바퀴 걸린데 걸린 시간. 지구 같으면 1년이 되겠죠. 그런데 공전주기의 제곱하고 얘하고 서로 비례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케플러가 그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t제곱은 비례상수 만약에 k다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비례상수다. 그럼 이걸 만약에 우리가 y축이다 놓고 이거는 k하고요. 이 자체를 x로 합시다. 자, a 3승을 x로 하고요. 도는 공전주기 제곱을 y로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x축은 a 3승이라고 돼 있죠. 지금 a 3승. 단위는 AU에 3승 되는데 이 1AU는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거리 이걸 1로 놓은 겁니다. 이게 천문 단위에서 어스트로노미컬 유닛이라고 AU라고 그럽니다. 이걸 1.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요? 1 되는 위치에 지금 지구가 있는 거 보여요? 여기 1 되는 곳에? 여기 지구 있죠? 지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 지구 1년이죠. 그죠? 1년. 지구는 1년이잖아요. 태양 한 바퀴 도는데. 그래갖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 화, 금, 지, 목, 토, 천, 해, 명왕성 지금 행성 아니라 빠졌지만 목, 토, 천, 해 얘들이 돌아가는 주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주기를 제곱을 하고 제곱한 거 보이죠? 제곱한 거. 주기를 제곱하고요. 거리를 3승으로 해가지고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성의 거리 3승, 뭐 수성, 금성, 화성 거리하고 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 봤더니 직선으로 쫙 나오죠. 직선 나온 건 뭐예요? 직선 나왔던 건 바로 이걸 얘기하잖아. y 이퀄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례상수 k다 그러면 기울기 kx 이거죠. 근데 y축은 뭐냐면 t제곱이었죠. t제곱 k x 여기는 a 3승이죠. x축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 관계가 이 그래프상으로 잘 나와 있죠. 실제로.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케플러 3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의 제곱하고요. 태양에서 그 별까지 떨어진 그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의 3승. 걔들끼리는 서로 아주 비례상수들. 만약에 비례상수를 1이라고 만약에 잡는다.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단위로 하면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AU를 1 AU로 잡고 거리 A를 요거를 만약에 1이요 1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그죠? 1년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비례상수는 뭐가 되냐면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일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요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1 단위로 놨다 그럽시다. 1로 이렇게 그러면 K는 1이니까 안 쓰면은 자 4의 3승하고요. 8의 제곱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8, 8이 64죠. 요것도 64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무지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 물어보느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4AU 떨어진 놈이 있다. 그 A라는 놈이 있어. 그럼 이 놈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공전주기 T는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T제곱은 이제 K는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A 3승이니까 4의 3승. 그러면 T는 뭐가 나와?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8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A, 단위를 4AU로 줍니다. 그 다음 몇 년 물어보느냐. 그래서 AU와 1년 단위로 줄 때는 이 K를 1로 하면 됩니다. K는 1입니다.
K는 따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요거식 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지구는 어떻게 돼? 지구는 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1이죠. 1의 3승.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도는 게 1년이죠. 1의 제곱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놓고 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AU 그다음에 1년 이 기준으로 놓고 하게 되면은 비례상수 K를 1로 써가지고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 외우고 있으라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결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주기 제곱, 공전주기 제곱하고요. 태양에서 그 별까지의 거리. 이게 뭐 장반경 그러는데 장반경 그러지 말고 그냥 거리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 3승하고 서로 비례한다. 이게 이제 조화의 법칙입니다. 케플러 3법칙.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자, 이거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물체가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어떤 행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과의 행성까지 거리를 우리가 A라고 그럴게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만류인력 있죠? 뉴턴의 만류인력. 자, 만류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케플러보다 이 뉴턴이 이제 더 뒤에 사람이죠, 아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케플러는 몰랐는데 뉴턴이 이거를 풀었으니까. 내가 뒤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다. 뒤에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사람 내가 맞다 빡빡 우겨야지. 우긴 게 아니라 실제 맞아.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류인력 공식이란 게 둘 사이의 거리 제곱이 밑으로 가고 만류인력 상수가 위에 있고요. 곱하기 둘 사이의 질량. 물체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게 당긴 힘이에요. 이 공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태양이라고 보면 여기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어떤 행성이라고 그럴게요. 지구라고 그러지 않고. 땡기는 힘, 이렇게 땡기는 힘. 요 힘이 뭐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중력인데 사실은 이 중력이 이게 태양 주변을 이 행성이 이렇게 돌 때 뱅글뱅글 돌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중력이 바로 뭐가냐면 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구심력. 태양이 주변 놈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게. 그 당기는 힘 구심력 그러잖아요. 이 중력이 바로 구심력이더라. 그럼 구심력은 어떻게 됐죠? 그 공식에 R분의 mv 제곱도 있고요. 또는 mr 오메가 제곱 두 개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책에는 이제 이 공식을 많이 쓰는데 난 이 공식이 더 편하니까 이 공식을 쓸게요. 이게 계산할 때 더 편합니다. 그러면 구심력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태양이 잡아당기는 그 중력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그럼 중력은 이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저번 시간 했잖아요. 구심력, 그죠? 원운동에서 구심력을 하면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둘이 한번 이퀄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볼게요, 한번. 난 이걸 놓고 할게요. 요거 이퀄, 이거. 빨간 걸 하면 안 돼. 이퀄 a제곱 gmm 이렇게 쓸게요. 화살표는 없애버리고. 자, 그럼 양쪽에서 일단 m은 지구 질량인데 똑같으니까 털어버릴게요. 자, 털어버리고 r 하고요. 여기서 오메가를 집어넣는데 오메가는 각속도인데요. 속도를 r로 나눈 거. 자, 이렇게 해도 좋고 2파이가 한 바퀴죠. 그거를 돌아가는데 걸린 주기 이거로 나눌 수 있고 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t제곱하고 a3승의 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 공전주기와 거리 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 t 2파이를 넣을게요. 그리고 제곱. 자, 이제 오메가는 사라져 버렸죠. 그죠? 이 식에다 넣게 되면 이 V식에 넣게 되면 식이 좀 더 복잡해져. 이게 더 좋습니다. 이퀄 자 a제곱 gm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전개해 보면요. 이거는 4파이 제곱 r 나누기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식이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이거 t 제곱 그죠? 이거 t 제곱
t제곱. 그 r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요거 그대로 쓸게요. 자, 이퀄 a제곱 gm. 근데 여기서 r을 이제 우리가 공식에서 r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r을 지금 뭘 a로 하기로 했죠. 그죠? a로 하기로 했죠. a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r을요 a로 바꿀게요. 자, r을 a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는데 이걸 r을 내가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도 r을 지우고 원래 여기서부터 지웠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지워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a로 할게요. a. 똑같은 걸 놔야 되니까 r을 다 a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거 절로 보내면 gm 곱하기 t제곱 하면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죠? 4파이 제곱 a 3승 이렇게. 그러면 t제곱은 이 gm이 여기로 넘어가면요. gm이 밑으로 들어가죠. 위에 4파이 제곱하고요. a 3승 여기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미리 이렇게 써놨죠. 마중 나오려고 딱 써놨습니다. 미리. 바로 요게 되는 거죠. K가 지금 요게 K에 해당하죠. 여기 K입니다. 4 숫자고 파이도 3점 이상 숫자고요. G는 만류력 상수고요. M은 태양의 질량이니까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T제곱은 어떤 비례상수 K하고 A 3승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류력하고 거기 저기죠 90력하고 이퀄 놓고 풀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만류력 공식 이 공식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 식이 90력 공식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 나온 이후에 여기를 서로 이퀄 놓고 쭉 풀어주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케플러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 뒤에 후세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관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풀어냈죠. 여러분은 이제 이 과정은 몰라도 좋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이렇게 갈 때 여기가 A 3승 T제곱.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로 A가 만약에 4AU다 그러면 태양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T는 얼마? 8년 되겠죠. 8년. 그죠? 8년. 그래야 요 8의 제곱이 64, 4의 3승이 64 서로 똑같잖아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갖고 아까 케플러 2법칙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겠죠. 자, 8년이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 어떤 행성이 1년 걸렸어. 크게 확대해 볼게요. 1년 걸리고 요 면적은 8분의 1이었다. 전체 면적에.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이 행성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8분의 1 돌아가는데 1년 걸렸으니까 한 바퀴 다 도는 데는 8년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8년 걸렸으면 8년의 제곱하고 그놈의 거리의 3승하고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A는 얼마? 그렇죠. A는 4AU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얘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4AU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짐작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케플러 2법칙하고요. 케플러 3법칙 더구나 얘가 이제 타원으로 돈다는 것까지 다 만족한 거죠. 근데 타원 거는 잘 안 물어보고 2법칙과 3법칙을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케플러 법칙하고요. 케플러 3법칙을 만류력 공식하고 연결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1, 2, 3법칙이 뭔지 이것만 잘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꼭 외워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